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역류성 식도염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증상이에요. 2019년도 한 해 동안 약 300만 명의 환자가 이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았고 그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이 수는 앞으로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일한 약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약을 타러 오시는데요. 복약 지도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먹으면 안 좋은 음식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곤 하십니다. 그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녀석이 바로 이 커피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1인당 연간 350잔이 넘는 커피를 마신다고 발표된 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오히려 이제 평균을 높이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먹지 못한다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일 거예요. 그렇다면 식도염 환자에게 있어서 커피는 정말 꼭 피해야 할 독일까요? 커피는 왜 식도염에 안 좋다고 하는 걸까요? 커피가 위장관 증상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페인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산도 pH입니다. 카페인은 우리가 적절히 잘 섭취하면 우리 몸에 도움 줄 수 있는 일종의 기호식품이에요. 그런데 이 카페인이라는 키워드가 없다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하부식도 괄약근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하부식도 괄약근은 이 주머니 형태를 띠는 위에서 식도와 연결되는 본문부 약 5cm에 해당하는 식도 하부의 기능적 괄약근을 의미합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하부식도 괄약근이 압력이 유지되어야만 위장 내용물이 역류하지 못하지만 이 하부식도 괄약근이 이완되게 되면 내용물의 역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는 자료는 아주 많진 않지만 몇몇 소규모 연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명의 일반 참여자와 16명의 식도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아주 소규모 연구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커피가 이 하부 식도 괄약근의 압력을 감소시켰고 그 정도는 낮은 산도의 커피에서 더 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이 역시 소규모 연구라 참고만 하자면 카페인을 섭취한 군에서 일반 물을 섭취한 군보다 하부 식도 괄약근 압력이 더 낮게 관찰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식도염 환자에서 커피나 카페인이 포함된 기타 음료 섭취를 피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위장 내용물이 역류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이 하부 식도 괄약근의 압력이 낮아진다는 건 결코 식도염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러한 하부 식도 괄약근을 조이는 음식이나 약은 없을까요? 한 가지 언급되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바클로펜이라는 성분의 가바 수용체 작용제 근유한제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몇몇 연구에서 이 바클로펜이 하부식도 괄약근의 압력을 높여 역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가 있긴 합니다. 다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를 시사하며 현재 활발하게 사용되는 약은 아닙니다. 이를 제외하면 역시 크게 효과를 보여주는 약물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산도인데요. 우리의 신체는 신기한 점이 많습니다. 위산이라는 pH 대략 1.5에서 3.5인 강산성의 위액이 분비가 되지만 우리의 위는 끄떡이 없죠. 이는 뮤신이라는 당 단백질로 구성된 점액질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액질의 보호막은 강산이나 프로테아제, 병원성 미생물, 기계적 자극으로부터 위장관을 보호하는 훌륭한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막이 약해지면 우리의 위장벽은 무방비에 노출이 됩니다. 강한 생성의 공격으로부터 무차별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커피의 산도는 매우 약산성이에요. 약하지만 물론 산성을 띠고 있기는 합니다. 평상시에 식도가 건강하거나 위 점막이 잘 유지되는 사람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손상이 진행된 사람에게는 이러한 약산성의 커피도 자주 먹게 되면 하나의 공격 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레몬 주스나 기타 탄산음료들의 산도는 커피보다는 훨씬 강한 편이에요. 따라서 커피가 산성식품이라서 무조건 해롭다기보다는 다른 해로운 음식들이 굉장히 물론 많은 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나는 커피를 마시는 것이 매우 좋지만 그래도 산도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 로스팅 정도나 원두에 따른 산도 차이를 살펴보고 커피를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아주 조금 마음의 위안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더 스트레스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만 본다면 일단 커피는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게 피해야 할 음식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역류성 식도염에 있어서 커피가 안 좋은가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면 앞서 언급드린 부분과 상충되는 자료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메타 분석이나 기타 규모가 있는 역학조사에서 역류성 식도염과 커피 사이에 유의한 연관성이 없다고 바로 언급된 부분입니다. 이는 이제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확실히 그렇다라고 말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커피를 절대 먹지 마세요라고 제안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식도염이 있는데 커피를 마셔도 될까요?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가장 합리적일 것이에요. 이왕이면 카페인이 적은 또는 없는 음료를 마시는 건 좋지만 커피를 먹지 않아서 내가 인생에 사는 낙이 없다면 마시고 경험적으로 커피를 마셨을 때
증상이 악화된 점이 느껴진다면 줄이거나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입니다. 물론 아주 심한 증상을 겪는 식도염 환자라면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이 물론 좋습니다.